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지방자치행정론 제3장의 두 번째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은 정부란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는데 전 시간에는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중앙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지방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장의 구성은 정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그리고 중앙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 지방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 제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노란색이 공공부문, 즉 정부부문이라고 하면은 정부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차원의 일을 하는 것을 중앙정부, 우리는 또 법적으로는 국가 이렇게 부르고요. 대한민국이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각 지역마다 또 정부가 있는데 그것은 지방정부. 우리나라는 17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200개가 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앙정부를 제외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를 통틀어서 지방정부 이렇게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정부의 문자적 의미, 인간은 왜 정부를 만들었는가, 정부의 특징, 큰 정부, 작은 정부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중앙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하는 판단 기준은 뭐냐면 실정법적으로 중앙정부 그러면 이거는 국가라고 부릅니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판단 기준은 그 하는 일, 사무와 기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국가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전체, 위로는 휴전선부터 밑에 제주도 마라도까지, 그죠? 동쪽으로는 독도부터 서쪽으로는 백령도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야기한 영토 전체를 통괄하는 것이 국가고,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대전시 하면은 대전시 행정구역 관할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남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대덕구라고 하면 대덕구청의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 사무 기능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따라서 국가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통괄하는 것은 중앙정부, 그 지역 단위로 하는 것은 지방정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국가 공무원 이렇게 부릅니다. 공간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Nationwide Works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국방, 외교, 그리고 교육,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점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되겠고요.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방공무원, 그래서 법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 특정 행정구역이죠. 그걸 대상으로 하는 local focused work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복지, 지역 산업 이런 것이죠. 이제 자치경찰제가 들어오면 지역 경찰 이런 것까지 들어갑니다. 사람 관점에서 볼 때도 특정 지역 주민, 즉 대전시는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대덕구청은 대덕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무엇인가 좀 더 살펴보면 광의로 보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의로 보면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법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만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누가 만드는가, 누가 그 약속을 집행하는가, 그리고 약속이 잘못됐는가, 잘 됐는가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부는 국회라고도 부르면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 통제하는 기관으로 헌법이 세운 기관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대통령과 중앙행정기관으로 법과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법부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싸움이 생겼을 때 누가 옳으냐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것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판사 마음대로 한 번에 하면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3번까지 반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3번까지 한번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3심 제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법부에 갈 일이 없어요. 경찰이 두렵지 않고 검찰이 두렵지 않은데 인간이라는 것이 이 법을 어기지 않고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에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래서 특히 이게 권력하고 관련되면은 검찰이 지금 굉장히 세다. 검찰 개혁을 한다. 경찰 개혁을 한다. 이런 것이 뭐냐면 그들이 권력과 붙어가지고 유전무죄, 무권무죄, 권력이 있는 놈은 무죄로 나오고 돈이 있는 놈들은 무죄로 나오고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검찰과 경찰이 아니라 권력과 돈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사법부 또는 경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입법, 사법, 행정을 포괄하는 모든 이 3법을 다 포괄하는 것을 광의의 중앙정부 그리고 협의의 중앙정부는 대통령과 이 행정부만을 말하는 거죠. 대통령과 행정각부를 의미하는데 대통령은 이 행정부의 수반이면서부터 행정부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걸 수반이라고 그래요. 행정부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보스이면서 국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통괄하는 국가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상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죠.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 이 행정부라고 하는 건 아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집행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 국무회의, 그리고 행정각부 장관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감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은 행정각부,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슨 부, 뭐 외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부 이렇게 하는데 이 행정각부는 요것에 관한 것들은 헌법에서 정부 조직법을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부 조직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정부는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해 조직과 직무 범위를 설정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를 보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기에 중앙행정기관, 즉 행정각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18부, 5처, 17청, 2원, 2실, 6위원회 이렇게 52개의 중앙행정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부, 행정안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는 법제처 뭐 이런 것들이죠. 청은 대전에 많이 와 있는 거, 대전에 조달청, 병무청 뭐 있잖아요. 이런 것들 청단이라고 합니다. 원은 국정원, 감사원 이게 원이죠.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위원회도 우리가 6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지만 여기는 이제 행정위원회로서 6개가 있다는 것이죠. 52개의 중앙행정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그 중앙행정기관은 어떤 일을 하는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18개의 중앙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18개의 중앙부처를 통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Prime Minister 해가지고 국무총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대통령 다음에 국무회의 부의장을 수행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 다음에 부총리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쪽 경제 쪽은 기획재정부가 부총리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사회 분야 쪽은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동시에 예산, 조세, 공공기관 플러스 경제정책을 전체 총괄하는 부총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 사회,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의 역할을 하고
구체적인 업무는 인적 자원 개발, 학교 교육, 평생 교육, 우리 한남대학교도 교육부의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과학, 기술, 정보통신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교에 관련된 건 외교부, 통일에 관련된 건 통일부, 법의 집행, 특히 검찰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은 출입국 포함해서 법무부가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괄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세죠. 그다음에 군대와 관련된 거는 국방부, 그리고 우리 이제 일반 행정 시험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정부 조직, 인사, 재무라고 그랬잖아요. 그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게 행정안전부예요. 물론 인사 부분은 인사혁신처라고 처 단위로 새로운 게 있지만 조직과 청사관리, 전자정부, 지방자치 포함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다. 물론 재난안전과 여기까지 가셔서 안전이라는 이름이 붙였어요. 옛날에는 이게 떨어져 나가면 행정자치부 그랬다가 들어오면 행정안전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 관련된 거는 문화체육 관광부, 농림, 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요거는 새로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청이라고 하고 요것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밑에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부 단위로 승격시킨 거죠. 부 단위로 승격되면 여기가 청장이 아니라 장관이 돼요. 장관이 되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법률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소기업청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된 것이 굉장히 큰 수건 사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조직부 이외에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감사원, 그리고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있고요. 세입세출의 결산, 그리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수행합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위원회이면서 실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행정위원회 이렇게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 밖에 청 단위로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그 다음에 새만금 개발청 이런 것들이 청 단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기능 중심으로 우리가 네이밍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 보시면 정부 조직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가장 꼭대기에는 대통령,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이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기관들이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정원이라고 하죠.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요 오른쪽에 붙어 있는 이런 회의는 자문회의라고 그래요. 실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자문위원회라고 하고, 이런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실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그거는 행정위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대통령의 이렇게 보좌기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각부로 가서 국무총리가 전체 행정각부를 통괄하는데 국무총리 밑에 있는 기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직속으로 국무조정실장도 여기도 이제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이고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가 국무총리 밑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위원회가 국무총리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기에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이렇게 요 큰 부처 단위에서는 이렇게 청 단위가 이렇게 소속 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밑에는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이 있고 행정부, 안전부 밑에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 단위도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외청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장관의 말을 따라서 하는 것은 소속기관, 내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체부 밑에는 문화재청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밑에는 특허청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밑에는 여기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이 국토교통부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식품축산부 밑에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환경부 밑에 있고요. 경찰청도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밑에 가 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행정론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더 중요한 우리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ocal Government 또는 지방자치단체, Local Autonomy Entity라고도 부르는 지방정부는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단체 자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단체 자치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있은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죠. 반면에 주민자치의 전통을 가진 나라들은 이런 지역 주민이 있은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은 다음에 그들이 연합해서 국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탑 다운이 아니고 바텀 업, 상향식 지방자치를 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건 주민자치라고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주민들이 국가를 만든 사회계약론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과 독일을 통해서 내려온 그런 행정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단체 자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가 다 하는 건데 일부는 떼서 니네들이 해, 이렇게 나눠주는 형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사실은 주민자치를 더 강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단체자치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일정한 지역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국가가 왕이 통치하는 전체 국가에서 일부 지역은 네가 해 하고 지방 유지들한테 통치권을 주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부여한 것이고, 그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릴 권한, autonomy 또는 self-governance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결국은 직접 민주제하에서는 직접 그 주민들이 다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대표를 뽑아서 하는 대의민주주의. 결국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자치라고 하는 것은 선거예요. 선거와 투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 지방 주민 또는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대전시장 선거, 대덕구청장 선거, 각 의원들, 국회의원들 선거하는, 또 지방의원들 선거하는 그 기간 이외에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불만인 거예요. 진짜 자치가 되려면 모든 것을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의 자치권 행사는 선거 때 표를 찍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형식의 주민투표라든가 주민소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제가 또 소개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표현을 좀 이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세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실제 수업 시간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 세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하는 단정적으로 가끔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레토릭이다, 수사학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대의민주주의 하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는 하나도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 주민투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약하다는 표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법부는 우리나라는 자치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사법부는 여전히 중앙정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권을 부여받아 그리고 일정한 지역이라면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하는 행정구역, Administrative District가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시 행정구역이 있고 대덕구는 대덕구 행정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광역 자치단체 17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 200개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2단계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지방 사무를 처리. 이거 어떤 일이냐? 그 지방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 사무,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는 일들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은 아니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구역의 관리, 조직관리, 행정관리, 주민의 복지 증진, 산업진흥, 지역개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고, 여러분들이 지방공무원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국가공무원이 되면 내셔널화, 국가 전체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의 차이가 있다. 그럼 왜 지방자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답해보면, 자치, 셀프 가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유권입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기 책임의 원리가 실제 정치 영역에서도 실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펀더멘탈한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사적 자치의 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그 책임을 부모님이 책임을 져야 하고, 아주 어릴 때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범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성인이 되면 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 자유가 있는 반면에 책임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적 자치 원리라고 하면 민법의 가장 기본된 원칙으로서 개인이 자유의사로 결정하되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어떤 물건을 내가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내가 결정한 거니까 물건을 잘 사든 잘못 사든 내 책임인 것이죠. 이런 자치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봤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는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건 뭐냐?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하위 정부 우선의 법칙이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성인이 됐으면 엄마 아빠 간섭하지 마. 내가 먼저 알아서 결정할게. 이게 자치예요.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하면 그때 엄마 아빠가 개입해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 즉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리고 엄마 아빠는 보충적으로 내가 부족할 때 보충적으로 개입해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로 지방이 먼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서 책임을 지고 그 지방이 혼자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이런 원리가 보충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려면 주민자치의 원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아까 국가가 자치권을 지방자치한테 내려준다. 이런 단체자치의 원리보다는 주민자치의 원리가 본래적인 의미의 자치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자치의 원리, 즉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이 탑다운식의 지방자치, 중앙정부로부터 독립과 권한을 보장받는, 이거는 독일, 프랑스, 한국의 이런 전통이고요. 주민자치,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거죠.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는 거, 영국, 미국, 캐나다 이런 영미계 국가의 전통인데 우리는 이쪽으로 지금 돌아서야 되는 상황 속이다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단체자치를 대표하는 지방분권이라고 해요. 지방한테 권한을 내려준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죠. 주민자치의 키컨셉은 주민 참여예요. 주민 직접 참여해서 행동한다. 주민 참여를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제가 강조하는 바는 이 자치가 자발성에 기초한 공동체 중심의 주민자치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누구를 탓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보고 그것이 정말 안 될 때 보충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국가한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다 대통령의 책임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떠안기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것은 자치를 하는 나라에서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 대덕구의 문제, 대전시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돈을 만들어서 해결해 보고 그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쌓여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가 지역 곳곳마다 만들어져야 우리나라 전통의
그러니까 저쪽 제가 지난달에 안동 뭐 이황 선생님 그 도산서원을 갔다 왔지만 그런 데 가면 다 향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역마다 스스로 약속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우리 배우는 거 있잖아요. 덕업상권, 과실상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향약에서 강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다시 이제 사실은 일제시대 때 그러한 싹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식민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사실은 실학시대에 그런 그 유교 기반이지만 농사 기반의 그런 전통적인 지방자치 또는 자율적 공동체, 자발적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리자. 너무 뭐 영국, 미국 이런 것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자발적인 공동체 정신을 살려보자는 게 제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역 단위로 묶여져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우리나라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는 어디를 말하냐면 세종시를 말해요.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가 있고 특별자치도는 이건 어디냐면 제주도가 이렇게 돼요. 제주도가 제주도 특별자치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시는 서울시고 광역시는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인천, 울산 이렇게 광역시가 6개 있잖아요. 광역시가 있고 도는 충청남도, 충청북도라는 게 도고 그래서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시, 군, 구라고 불리는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그럴 때는 이 숫자를 또 외워야 돼요. 이 중에 75개의 자치시, 82개의 자치군, 69개의 자치구가 있는 거죠. 대전시 같으면 대전광역시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우리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해가지고 5개의 자치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 시 단위로 할 때 요거 자치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거를 자치시라고 합니다. 반면에 시라는 이름은 붙었는데 시장을 주민들이 뽑지 않는 시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시, 서귀포시 2개로 되어 있는데 이 시장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자치가 아니죠. 이런 시는 자치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행정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 또 여기 자치구라고 하면 구청장하고 지방의원을 지방 주민이 직접 뽑는 거, 이거를 자치구라고 하는 데 비해서 이렇게 구청장이 있는데 시민들이 뽑는 게 아니고 이 위에 있는 시장이 임명한, 대전시장이 만약에 대덕구청장을 임명한다 그러면 대덕구가 자치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제 고향인 천안에 가면 천안시장이 천안은 서북구와 동남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북구청장, 동남구청장을 천안시장이 임명해요. 그럼 여기 서북구와 동남구는 구라는 이름은 붙었지만 이거는 자치구가 아니다. 왜? 이런 것들은 행정구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이론적 측면에서 사무가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치는 그야말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결정으로 하는 주민복지 업무가 대부분이고요. 기관위임사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니한테 이거 좀 해. 대표적인 게 주민등록입니다. 주민등록은 전국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업무예요. 그 업무의 일부를 우리 동사무소 가면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그것은 기관 위임 사무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체 위임 사무라고 하는 것은 개별 법령에 따라서 국가 또는 상위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에 위임하는 사무를 단체 위임 사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세 걷는 거, 예방접종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단체 위임 사무라고 하고 이 경비의 일부는 공동부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자치사무,
기관위임 사무, 단체위임 사무. 요 사이에 경계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단체위임이냐, 기관위임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례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 법에서 이야기하는 사무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주민의 복지 증진, 농림, 상공업, 산업진흥, 주민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 관리, 그 다음에 교육, 체육, 문화예술진흥 업무, 지역 민방위, 지역 소방. 그래서 보충성의 원리에 따르면 사실은 국가가 꼭 해야 되는 거 빼고는 다 지방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절대 지방에서 할 수 없는 일에 제한된 업무로는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물가 등 전국적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이 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나 대덕구의 조직도는 제가 또 다른 시간에 대전시를 1시간 다루고 또 재정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은 이제 중앙정부는 무슨 일을 하고 지방정부는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정도를 이번 제 3장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오늘 제 3강, 제 3장의 2강 정부는 어떤 일을 하는가, 정부는 무엇인가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